이어서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입니다.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어떤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인터넷 이제 게임을 이용하다 보면 이제 성인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이 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부터 뭘 하게 돼 있죠?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이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권자 동의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권자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이제 정하신 바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 20조에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인터넷 게임 제공자의 어떤 이제 고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 가입자의 어떤 친권자 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제공되는 이 게임의 특성, 등급, 그 다음에 뭐 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에 따라서 결제 정보 사항을 이제는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눈여겨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한번 이제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 게임을 뭐 꼭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심야 시간대에 이런 심야 시간대에 어떤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이 이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오전 0시부터 오전 이제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대한 이제 심려에 대해서는 이제 0시부터 이제 오전 6시까지 이제 그래서 밤에는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죠. 협의해서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의 어떤 제공 시간이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정확한지를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2년마다 여기에서는 이제 평가하는 이걸 평가해서 이제 개선하고 조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기관의 어떤 장가 협의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즉 인터넷 게임의 어떤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서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런 어떤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매체물의 온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 예방하고 그다음에 상담 치료, 재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인터넷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여부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뭐 상담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운영,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의 치료 재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해서 치료라든지 재활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러한 병원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뭐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사 등에 의해서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든지 어떤 전문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피해를 입은 이 청소년 이런 어떤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장에게 어떻게 돼요? 자료의 제출이라든지 협조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의 지원 사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받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단체 중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주된 사업을 하는 단체에 이런 것들을 이제 위탁할 수 있다라고도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청소년 유해 환경을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어떤 규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유해 약물 등 판매 대여 금지라. 자, 누구든지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한다든지 대여하고 배포하는 음? 음? 대포하거나 어떤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자동기계 장치, 무인 판매 장치, 통신 장비를 통해서 판매되어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판매하고 대여하고 배포하는 무상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기계를 통해서는 또 판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또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서 청소년 약물 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청소년에게 권유, 유인, 강요 이런 어떤 청소년 유해약물들을 구입하게 해서 아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약물들에 대해서 어떤 판매하거나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의 나이라든지 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확인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대여한다든지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기계까지 포함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 유해 약물 중 주류나 담배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서 판매 또는 배포를 금지하는 이 내용을 이제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류라든지 이거 주류 면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소매업의 어떤 영업자라든지 그다음에 담배 사업자들은 담배 소매 영업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것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반드시 배포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입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자, 청소년 유해 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반드시 아니 된다는 거죠. 청소년을 고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어떤 고용해가지고 청소년을 고용해서 나이를 속여서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지 않아서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땐 반드시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피해 업주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청소년 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의 취업이라든지 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서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이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친권자에 대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은 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청소년의 출입이라든지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종사자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어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이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구 중 가장 잘 보는 곳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출입이라든지 이용과 고용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반드시 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취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반드시 붙여놔야 된다는 거죠. 부착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유해 행위의 금지입니다. 청소년. 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이 은밀한 부분을 노출하든지 어떤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자,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청소년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손님을 맞이해서 술을 따르다든지 뭐 노래를 한다든지 뭐 춤을 춘다든지 그래서 손님의 어떤 유흥을 돕는 이런 어떤 접객 행위를 해서 하거나 또 행위를 알선 매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뭐 노래방에서 이제 노래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도미를 막 시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청소년인지 뭐 성인인지 이걸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업소의 어떤 주인이 이제 뭐 주인이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막 있고 이제 뭐 손님들이 막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이제 이런 그 이제 지금 문제 그래도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이 법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성과 관련된 것들은 또 이제 뭐 공개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정화가 되고 또 이제 자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이제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주는 반드시 청소년인지를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이제 뭐 그러한 경우는 이제 없애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것들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영리나 이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뭐 장애나 기형 이러한 모습을 일반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뭐 구걸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또 금지해야 되고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청소년을 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반드시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청소년을 대상 우리가 이제 뭐 얼마 요거 이제 계속 이제 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이제 하겠죠. 우리가 이제 뭐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만 이런 이제 버스로 우리가 이제 등하교를 하고 할 때 보면 이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뭐 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래서 뭐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껌을 이제 많이 이렇게 씹고 이제 뭐 씹는 건 중요하지만은 이것들을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뭐 본인이 사실 어려워가지고 생계를 유지한다면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이제 그런 그 판 것들을 다 이제 또 맡기고 뺏기고 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보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청소년 어떤 보호라든지 육성 이런 어떤 청소년 기본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정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도 일부 이제 볼 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되는 거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촉법소년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이제 자꾸 이제 낮춘다는 거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해서 14세, 20세까지 낮춘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자꾸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범법 이런 어떤 것들이 날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진흥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행의 금지법 계속을 보면 자, 뭐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이제 특히 이제 뭐 저도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다니고 하고 할 때 이제 그 청량리 쪽에서 이제 그 이제 청량이 여기서 이제 전철을 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청량 여러분들 다 앞에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정화되고 새롭게 이제 싹 정리가 되고 뭐 이제 했지만은 그 참 아주머니들이 뭐 이제 청소년 그때는 청소년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머니들이 참 많이 그 어떤 호객 행위를 하고 유인하는 행위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럴 때는 좀 너무 기분이 나쁘고 아주 불쾌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서 유인하는 행위는 절대 이제 금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청소년을 어떻게 돼요 남녀 혼숙하게 한다든지 어떤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이런 영업 행위를 하는 어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혼숙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이게 주로 이 뭐 조리라든지 뭐 판매하는 행위 그다음에 이제 영업정을 벗어나서 차종을 배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뭐 그 다방에서 이제 보면 차 배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또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조장을 하고 이제 이런 요즘에는 이제 어떤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면 청소년들에게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뭐 담배나 뭐 주류 이런 것들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뭐 식사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청소년이 들어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죠. 쭉 해서 거리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이 식당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이 식당에서 참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식당은 잘 안 되고, 근데 이 식당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식당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뭐 여러 가지 어떤 잘 되고 보니까 이제 꼴 사나운지 한데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소년을 매수해 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청소년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술을 시키는 걸 보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써 이제 신고를 해서 와서 청소년을 술을 파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업정지라든지 몇 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도 이제 지금 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 업주에서는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을 일일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성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가 이제 좀 어렵잖아요. 사실 손님이 많이 올 때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은 사실은 뭐 또 특히 이제 주인은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주방에서 서빙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이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보고 사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이제 있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를 하는 이제 행위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청소년 통행 금지, 이런 청소년 통행 금지, 제한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자, 특별자치시장이나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의 어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 구역에 대해서 통행금지 구역 또는 어떤 면에서는 통행 제한 구역으로 이제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지역에 이렇게 보면 유흥업소들이 이제 쭉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통행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그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통행을 제한하는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은 청소년의 어떤 범죄라든지 탈선 이런 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서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또 할 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행 제한 구역의 어떤 구체적인 이 지정 기준과 어떤 선도 단속 방법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제 정하고 있잖아요. 조례로 정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관할 경찰서라든지 학교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어떤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이제 조례를 반영하는 이제 조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구청, 구청장은 이제 관할 이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통행금지나 제한을 위반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통행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또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또 어길 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하지만 이런 조례를 어길 때는 거기에 따른 또 법적 조치를 우리가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또 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제 가지는 어떤 채권의 효력이 제한, 이제 채권의 효력, 청소년에 대해 가지는 이제 채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법 30조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이런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라든지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어떤 그 단람주점이라든지 어떤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음식점 영업 이런 것들을 어떤 주로 차 종류라든지 이것을 조리하고 판매하고 영업의 어떤 그런 그 종업원에게 이 영업정을 벗어나서 뭐 차 종류를 배달한다든지 판매하게 하면서 이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를 조장한다든지 묵인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서 운영하는 영업은 어떻게 돼요? 일반 음식점 영업이라든지 음식점 의 조리 판매보다는 주로 어떻게 돼요?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이런 형태를 운영하는 영업시에는 업주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뭐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따른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해서
청소년에 대해 가지는 이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효로. 청소년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형식,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해야 정지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청소년 이제 보호종합 이제 수립입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의 장과 협의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떻게 돼요? 종합대책 취지 사항을 매년 점검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관계기관 이제 점검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러한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해 환경에 대한 이런 접촉 실태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해서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고 있고요. 유해 환경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유해 환경으로부터 대응 능력 제고와 오남용, 청소년의 매체물의 오남용 이런 것들을 피해 예방 및 해독 등을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유해 환경에 대한 어떤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응력 제고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 상담과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피해로 인해서 예방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 치료와 재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명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제 이와 같은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법인이라든지 단체 이것들의 법인이나 어떤 그 단체에 이제 위탁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어떤 경비 이런 이제 경비가 있잖아요. 뭐 전부나 일부를 이제 지원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환각 여기에서는 이제 또 환각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중독 치료 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환각 물질을 흡입한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제 판단, 이제 검사와 환각 물질 중독 이런 판명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 재활 사항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뭐 정신의학이라든지 그래 전문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장비라든지 시설을 갖춘 기관에 어떤 그런 전문 치료의 어떤 그런 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환각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검사해서 이런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러한 전문 치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할 경우에 판결을 따라서 여기 재활에 필요한 비용이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전부라든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어떤 치료와 재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비용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전부나 또는 어떤 면에서는 전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서 전부나 일부를 어떻게 돼요? 여기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근거 기준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8장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제 위원회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유해 약물, 그다음에 유해 업소 이런 어떤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제 어떤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 이제 심의를 하는데,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 요청한 사항이라든지 또 법률에 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떻게 해요?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우리가 들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고위 공무원 단속에 속하는 공무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명하는 이제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임명을 당연직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어떤 그 경험과 식견, 이런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과 식견이죠. 식견, 어떤 식견 이런 것들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제청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에 이제 위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그 밖에 위원은 판사라든지 이제 검사 또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는 뭐 대학의 이제 부교수, 대학의 이제 부교수 이상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이 관련을 전공한 사람은 뭐 상급 또는 뭐 상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그 유해 매체물과 관련된 이제 심의 분과회를 둘 수 있는데,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어떤 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해 매체물의 어떤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의 분과위원회를 이제 둘 수 있는데 유해 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는 자, 매체물별로 둘 수 있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3명 위원은 이제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매체물 또는 청소년 분야에 관련해서 여기에도 이제 전문 지식과 어떤 면에서는 식견 이런 어떤 이런 사람을 갖춘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장에서 이제 호선하죠. 그다음에 심의분과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2년을 이제 명시화되어 있어서 2년으로 하게 되면 이제 된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어떤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을 어떻게 이제 보호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어떤 그 청소년에 대해서 이들의 어떤 그 청소년이 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그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또 그 법을 결정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위원회까지 두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 해당 내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까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문제 올려두면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